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사랑시를 읽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우대식의 정선을 떠나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여자의 등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이란 시인의 뇌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만큼 아름답고도 황홀하고 동시에 외로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인은 헤어진 당신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에 온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돌이킬 수 없으면 그냥 놓아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놓아버리느냐고요? 때가 되면 밥을 먹는 일상을 살면 된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읽으며 사랑 이외의 일상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 첼란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가. 아름다운 시절은 흩어져 여자의 등에 반짝인다고. 시선을 거둔다. 운명이란 최종의 것. 정성강가의 밤이 오면 밤하늘에 뜨는 별. 나에게 당신은 그러하다. 성탄절의 새벽길.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찻길 옆 제재소에서는 낮은 촉수에 등이 켜지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미래가 사라지는 것들을 받아내고 있다. 선명한 모든 것들을 배반하며 산기슭으로 흐르는 눈발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그리는 일은 또 언제나 부질없다. 가끔 당신을 생각한다. 당신을 생각하며 밥을 먹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밥을 남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사랑을 노래하는 시는 언제나 서글픕니다. 마지막 사랑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서글픕니다. 사랑이 서글픈 이유는 어느 시인의 말 맞다나 아름다운 시절은 흩어져 여자의 등에 반짝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사랑은 지금도 눈앞에서 스크린에 투사된 영화의 필름처럼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시선을 거둡니다. 밤하늘에 뜨는 별처럼 당신은 때가 되면 언제나 그곳에 나타납니다. 시선을 두는 곳마다 현현하는 당신으로 하여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잃고도 여전히 사랑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없지만 한편으로 당신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미 일상이 된 당신입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찻길 옆 제재소에서는 낮은 촉수의 등이 켜집니다. 낭만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눈이 쌓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등이 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간은 수없이 많은 과거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낭만적 시간의 이면에서는 지금도 일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미래 속으로 사라진 당신의 얼굴을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는 낭만에 빠진 것인가요? 아니면 일상에 충실한 것인가요? 밤하늘에 뜬 별을 당신으로 생각하는 이라면 오래된 미래 속으로 사라진 그 얼굴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선명한 모든 것들을 배반하며 흐른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에서 선명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선명한 것을 안개 속에 묻어버립니다. 안개에 뒤덮여 흐릿해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선명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압도적인 시간의 힘에 철저하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당신에 대한 그 선명한 기억을 단순히 낭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신압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땅에 쌓인 눈은 시간이 흐르면 녹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 기억 또한 시간이 흐르면 저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때늦은 빛을 발산하는 과거형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얼굴을 그리는 일은 그래서 언제나 부질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질없음을 알고 있기에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일이 부질없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워하기 위해 사랑하는 역설을 누구나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무엇을 할까요? 가끔 당신을 생각한다라고 시인은 적습니다. 생각만 할까요?
당신을 생각하며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자의 운명이라면 밥을 먹는 것 또한 사랑하는 자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낭만은 낭만이고 일상은 일상입니다. 운명이란 최종의 것이라는 식구에 걸려있는 존재의 무게만큼이나 사랑하는 자는 밥을 먹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하나하나 헤집어 나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밥을 남기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를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 돌려 말하면 나의 마지막 예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질없다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밥 먹는 것만큼 선명한 일은 없는 것이니까요. 이 시를 읽는 이들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누군가와 이별한 후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나요? 밤하늘에 뜬 선명한 별빛을 보면 헤어진 당신의 얼굴이 어제 본 얼굴인 듯 떠오르나요?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끝없이 떠올리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생각하며 천천히 밥을 먹으라고요.